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나한테 제보를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 저희 학교 선생님 이상해요. 뭘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이상해.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 들어갔는데 되게 띨띨을 보여요 선생님. 진짜 운동 그 상태만 설명하는데 1시간을 쓰고 있어요. 아 얘들아 학교에서 제보해 줄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용수철 설명을 막 했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단진자, 시계추 같은 거 설명을 하셨다 또 그런 거 얘기를 해줘야 돼. 일반적으로 니네가 배우지 않았던 걸 뭔가 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 학교 물리쌤이 물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막 물리에 푹 빠져있는 사람 같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유형이 달라져요.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물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역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가 모의고사 기출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이건 선생님의 엄청난 노하우인데 물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긁어서 내지 않아요. 뭔가 창의적이고 응용적인 문제를 냅니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관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찍찍 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 물리를 사랑하시나? 물리를 사랑하시는데 되게 우리 수준을 깔보는 거. 아... 약간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는데 이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보이더라고요. 니네는 그게 아닌데 그지? 니네는 너무 쉬워가지고 벙쪄 있는 건데 왜? 안 지켜? 아니. 왜? 뭐 재밌는 거 있어? 같이 웃자고. 근데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아니에요. 저 밴드 쓸모없는 거야. 라이브로 들게? 저 녹화용으로만 잠깐 떴다가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일반 카메라 어플로 찍으면 영상을 이렇게 3시간 찍으면 용량이 수기가가 되거든. 근데 이 밴드로 찍으면 몇백 메가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가 훨씬 빠르고 편해. 저걸로 일부러 찍는 거야. 옛날에 저 밴드로 라이브 하고 했는데 저 밴드 라이브가 중간에 막 끊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자꾸 끊긴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다 찍은 다음에 유튜브로 올리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할 줄 몰랐는데. 너 왜 갑자기 윙크를 해? 너 방금 이렇게 했잖아. 아니 머리카락 유튜브도 라이브를 할 수 있구나. 그러네. 아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니네 퐁퐁남이 뭔지 알아? 이게 돈도 많이 버는 남자인데 집에서 설거지도 하는 가정적인 남자를 의미한다고 내가 배웠거든. 중3들이 그렇게 얘기해줬어. 그래서 내가 어제 애들하고 수업하다가 자랑스럽게 얘들아 난 퐁퐁남이다 막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발꿈 잡고 웃더라고. 왜 그러냐. 나는 막 한 달에 돈도 잘 벌지 집에 설거지도 곧잘 한다. 근데 둘째 아들이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6살인데 맨날 이렇게 자주 보니까 엊그저께는 아침에 자고 있는데 싱크대 물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누가 설거지를 잠깐만 와이프는 옆에 있고 설마 그래서 갔더니 둘째가 거기서 그 발 디딤대 있잖아 그 받침대 같은 거 놓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 동영상 찍어놨는데 뭐하냐. 근데 퐁퐁은 안 묻히고 이 새끼가. 근데 이제 아빠가 하는 걸 맨날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설프게 문지르고 있는 거야. 문지르고 아니 근데 관찰력이 좋아. 둘째가 이과충이거든. 이렇게 문지르고 한참 문지른 다음에 이 그릇을 다시 물에 이렇게 헹구는 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쓱쓱 헹궈서 옆에 이렇게 막 쌓더라고. 그래서 오 이놈도 퐁퐁남의 기질이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 퐁퐁을 안 묻혔으니까 퐁퐁남은 아닌가? 수돗물남인가? 하여튼 그냥 그 얘기를 해주려고. 얘들아 우리 둘째가 벌써 퐁퐁남의 기질이 보여가지고 나는 막 새끼야 퐁퐁남이 막 했더니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정확히 뭔지.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어. 하여튼 뭔가 이상한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하고 애들이 계속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어제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도착해서 그냥 네이버 뉴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남자가 뭐
삼성전자 댕기고 되게 잘 나가는데 연애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결혼을 하자고 한대. 근데 너무 여자친구가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야. 자기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별 시덥잖은 걸 기사한다는 거야. 이제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전형적인 퐁퐁남이십니다 되어 있더라고. 지금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 수제비 좋은 뜻이 아니지 이게. 멍청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호구. 그냥 잡혀 사는 남자. 잡혀 사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상원이가 제대로 얘기할 것 같아. 뭔데? 약간 단어가 험한데. 단어가 험해? 그러니까 막 펑펑은 너무 귀여운데. 김치녀한테 돈 뜯기면서 사는. 김치녀한테 돈 뜯기면서 사는 멍청한 새끼. 아 그런 거야? 우리 와이프가 김치녀는 아닌데. 그럼 나는 펑펑남이 아니네. 아니 사관이 그거고. 그럼 난 뭐? 그냥 난 가정적인 남자인 건데. 네 맞아. 난 청소도 잘해, 빨래도 잘하고, 빨래도 잘 널고, 개고, 설거지하지. 돈도 팡팡 벌어다 주지.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냐? 단점이 있다면 내 유일한 단점은 돈을 잘 안 써. 장점인가? 단점이 없네. 단점이 없는 남자라니. 지긋지긋하다. 아니 왜 쿡쿡거려? 단점이 없는 남자라고. 노단남. 멋있는데? 노단남의 물리. 단점이 없는 남자의. 심지어 수학도 잘해, 물리도 잘해, 화학도 잘해, 생명도 잘해, 지구과학도 잘해. 영어는 못해. 사회도 못하고. 내가 올해 니네가 선생님 지구과학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지구과학 좀 제가 개설할까요? 했거든. 내신 대비 때 4주만 특강을. 안 된대. 학님은 원칙이 있대. 한 선생님은 딱 한 과목만 전문적으로 한다. 난 지구과학 진짜 잘하는데. 지구과학 선택한 사람 있지 않니? 4주 시험 대비 특강 해주면 듣지 않을까? 4주 딱 요약해준다는데 자료 만들어 뿌리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내가 볼 때 한 뭐 2학년 전체에다 홍보만 딱 문자만 돌려도 4, 50명은 해서 딱 시험 점수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게 안 됐대. 작년에도 어떤 지구과학 전공쌤이 와서 외부 강사가 했는데도 10명도 안 모였대. 아닌데 될 것 같은데. 지구과학 은근히 까다로워. 니네 무슨 돌멩이 외우는 거 생각하면 안 돼. 약간 다르거든. 니네 맨날 지구과학 하면 막 무슨 광물 생각하더라. 2학년 때 광물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거의 없어. 다 어떤 원리 같은 거야. 나한테는 안 된대. 결론적으로 지구과학은 하지 말래. 농수처럼 한번 잠깐 볼까요?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용수철의 탄성력 F 이퀄 KX 이건 알고 있을 거야. 아무튼간에 쟤는 시끄럽지도 않나. 찍 밀려가지고 탕 놓으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죠? 진동 운동을 하겠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이만큼 늘어나 있을 때도 있고 이만큼 압축돼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속력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위치를 지나갈 때 속력이 최대 최소. 아니 그냥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잖아 여기를. 그죠? 그럼 여기 원래 있던 위치를 지날 때가 속력이 최대가 되겠지. 뭐 고민하시나. 그죠? 양 끝에서 속력이 얼마일까요? 속력이 순간적으로 속력이 멈추겠죠? 맞나? 여기 가속도 얼마일까요? 가속도? 원래 있던 위치를 지날 때. 원래 있던 위치를 지날 때. 아직도 안 되니 얘들아? 가속도를 물으면 뭘 생각하라 그랬지? 알짜임 생각하라니까. 원래 위치를 지날 때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전혀 없잖아.
탄성력이 있나 없나? 탄성력 없는 거잖아. 중력과 수직항력은 의미 없잖아. 어차피 수직 방향이니까. 그럼 가스도 0인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물리원에서. 여기서 가스도가 있어 없어? 양 끝에서. 또 얘기해줘. 가스도를 물었잖아. 양 끝에서 알짜힘이 있냐고. 용철이 제일 많이 변형되는 시점 아닌가? 그럼 탄성력이 최대잖아? 여기가 가스도가 최대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물리학원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운동을 단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단진자 운동. 그림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그린 거야? 기분 나쁜 녀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속력 얼마 하게? 얘들아. 좋습니다. 미스터 수제비. 여기서 속력 0입니다. 그럼 이 친구도 여기서 가속도가 최대일까요? 여기서 속력이 최대인 건 느낌적으로 알 수 있지.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럼 얘도 가속도가 0일까요? 이 친구와 비교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여기서 가속도는 0입니다. 여기서 가속도 최대예요. 뭐야!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잠깐 짚어보겠어요. 자, 얘들아,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알짜임 생각해줘야 돼. 가속도가 0이래. 그럼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여기 정확히 맨 최저점을 지날 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 있죠? 아래쪽으로 중력 있습니다. 위쪽으로 뭐 있을까요? 장력 있죠? 이 위쪽으로 이 장력 T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 mg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말려 올라가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 옆으로 그냥 지나가게만 할 뿐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크기가 같답니다. 그래서 알짜임은 0이네. 기억해 두세요. 이 정도는 물리학 원에서 다룹니다. 그럼 양 끝에는 왜 가속도가 왜 최대냐? 알짜임이 최대인가 보지. 여기서 장력은 이쪽이야. 맞습니까? 맞죠? 중력은 뭐 누가 말해도 무조건 아래쪽이죠. 힘의 방향이 정반대도 아니고 같은 방향도 아니네. 이때 두 힘을 어떻게 합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알짜임이 작용하겠네요. 이 알짜임 방향이 뭘까요? 결국 누구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되고 앞으로 속도의 변화가 저쪽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니?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됐잖아. 그래서 앞으로 속도 변화가 이쪽으로 일어날 겁니다. 알짜임이 그쪽이거든요. 가속도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진자 이 친구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맞죠? 물론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중간쯤에서 잘 들으세요. 중간쯤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잘 들어야 돼. 올라간다고. 점점 올라가는 중이야. 그때 알짜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어느 쪽? 뭐라고?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장력, 중력 하면 또 합쳐봤자 이쪽 아니니? 이쪽. 맞아요? 그럼 가속도는 이쪽 아래쪽이잖아. 맞죠? 알짜임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도 이쪽일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다며. 다시 얘기하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속도 V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 어느 쪽이냐고 묻는 거랬어. 얘가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느려지지? 그럼 변화가 어느 쪽인 거야? 아래쪽인 거죠? 변화는 이쪽인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오른쪽으로 V0로 움직이는데 조금 있다가 얘가 V로 가고 있대. 근데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리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구하면 나중 속도 플러스 V에서 처음 속도 플러스 V0를 빼는 걸 거야. 근데 처음 속도 크다며.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속도 변화량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음수가 나왔다. 그 얘기는 가속도도 음수구나. 알짜임도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수라는 건 왼쪽이라는 뜻이 되겠지. 맞나?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생각해봐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친구에게 왼쪽으로 힘을 줘야 속도가 느려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지 않나? 그죠? 지금 요 설명을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응용 문제건 뭐든 다 풀어낼 수 있다니까. 될까요? 여기까지? 요건 지울 겁니다. 지금 요 개념 정말 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거를 제발 알면 안 되냐? 부탁할게. 부탁 좀 하자고. 제발 이제 그만 알자. 그만 알자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 알자. 알자고 제발. 가스도는 계속해서 알자 힘을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나중에 빗면에서 두물체가 충돌하고 난리칠 때 뭔가를 풀어낼 수 있다니까. 잘 기억하세요. 지울게요. 혹시 나중에 뭐 영상이나 필요하신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그냥 아예 필요한 사람은 보시고 뭐 필요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스트 그래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야.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위치 시간 그래프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예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위치 시간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눈금네 대충 한번 숫자는 아무렇게나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0 위치 시간 해가지고 여기 꼬다리점을 2초, 여기 맨 밑에 저점을 4초, 여기 다시 맨 높이 올라갔을 때는 6초, 여기 시간 이렇게 한번 자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보, 어마어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시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위치 시간 그래프로부터 물체는 역시 물리학 원이니까 무조건 직선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할 겁니다. 직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게 뭔지 아니? 한쪽으로만 쭉 간다는 말과는 달라. 직선상이라는 건 갔다가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지. 방향이 안 바뀐다는 말과는 다른 거라고. 갔다가 반대로 돌아오면 방향이 바뀐 거야. 그래도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직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죠? 조심해야 돼. 자, 알아낼 수 있는 거. 얘들아, 이 물체의 이동 거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있다 없다. 이동 거리. 이 눈금 자체가 거리인데. 위치의 변화량 당연히 알아낼 수 있겠죠? 그죠? 거리랑 변이 알아냈고 시간이 가로축에 써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속력도 알아낼 수 있죠? 속도도 알아낼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이 친구인데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나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어. 얘를 주목하세요. 이 친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이 가속도를 묻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지? 위치 시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야, 맞죠?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하죠? 의미하는 게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위치 시간 곱해봤자 의미하는 게 없잖아. 면적은 두 축을 곱하는 거라고요, 그죠?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그러니까 시간분의 변이지. 시간분의 변이라고 했다가 시간분의 위치라고 했다가 왜 말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y축이 위치야. 델타 y면 위치의 변화가 되겠지. 델타 y. 위치의 변화가 변이야.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y축의 변화가 변이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아무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6초 때까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기본 개념부터 출발해가지고 조금 난도 있는 것까지 계속 갈게요. 0에서 6초 때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얘들아, 거리 얼마니? 0에서 6초 때까지 이동 거리 얼마나? 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몇 미터? 16m 나옵니까? 7m 갔다가 3m 내려왔지? 7m 갔다 3m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다시 6m 올라간 거야. 맞죠? 그리고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애들이 물체도 이렇게 휘는 줄 알더라고.
이거는 단순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어차피 이 코스는 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문제에서 못을 박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물체는 휘지 않아요. 쭉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다만 그 속도를 기울기가 나타내는 뿐이라고. 변이 얼마죠 얘들아? 변이 0에서 6초 때까지의 변이 플러스 10m라고 해줘야 되겠죠. 변이의 크기 그러면 10m라고 하면 되고, 맞지? 변이 그러면 플러스 10m. 자, 0에서 6초 때까지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평균 속력 전체 걸리 시간 6초 만에, 그죠? 전체 총 거리 16m니까 얼마죠? 3분의 8m/s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 총 걸리 시간 6초 만에 총 변이는 10m지? 그래서 이 친구는 플러스 3분의 5m/s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갑니다. 이제 조금 난도를 높여보겠어요. 여기서 얘들아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지금 속도랬어, 맞죠? 지금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야, 음의 기울기야? 딱 보니까 양의 기울기죠? 양의 기울기라는 건 플러스 기울기라는 얘기고, 우리는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정의할 거라 그랬어.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 플러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근데 점점 작아지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이야? 느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맞지? 얘들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오늘 유치시간 그래프는 빠삭하게 하고 집에 가야 돼. 그럼 2초 때까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맞아요? 2초 때까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맞죠? 그럼 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그럼 6초 때까지 총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다 할 거야? 2초 때 한 번? 4초 때 한 번. 뭘 보고 판단하죠?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였다가 평평해지더니 음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렸지? 방향이 바뀐 거야? 기울기 자체가 속도라니까.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라는 건 플러스 속도, 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속도라는 얘기가 된다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지. 여기 꼬다리점 평평한, 여기 맨 밑에 평평한 지점,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됐다는 뜻이야? 0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뭘까요? 양의 기울기로서 움직이는 방향,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인 건 오른쪽인 건 알겠는데 점점 느려진대요. 왜 그럴까? 가속도가 오른쪽, 왼쪽. 가속도가 마이너스 왼쪽이었다는 얘기겠지. 가속도가 속도랑 방향이 같았으면 빨라졌을 거 아니야. 느려진 걸로 봐서 지웠네. 아까 내가 그렸다 지운 거랑 비슷한 거잖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알짜 힘을 왼쪽으로 줘서 느려지게 만드는 상황인 거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오른쪽으로 쭉 7m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3m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6m를 간 거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움직인 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4초부터 6초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나? 점점 빨라지는 것도 맞나? 그러면 4초에서 6초 때까지의 가속도의 방향과 0에서 2초 때까지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반대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느려지는 중인 친구와 역시 오른쪽으로 가는데 점점 빨라지는 친구는 가속도가 반대인 거지. 되니? 돼야 돼. 실전 문제 이걸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갈게요. 여기 이 구간 한번 보세요. 이 구간. 내가 안 보여. 내가 지금 빨갛게 칠하고 있는 이 구간 한번 보세요. 이쪽에다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다. 중요한 거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 일단 오른쪽 왼쪽. 계속 마이너스 기울기인 거 알지?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대충 딱 가운데 좀 잘라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고 있지. 맞습니까? 빨라지잖아. 마이너스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빨라지는 거지. 여긴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점점 작아지잖아. 왼쪽으로 가는데 느려지는 거지. 맞나요? 그럼 이렇게 묻는 거지. 이걸 3초라고 볼게요. 3초인 순간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맞나요? 자신 있어? 3초인 순간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여기 속도 양이야 음이야? 속도 여기까지 음이죠.
여긴 속도 양이야 음이야? 음이야 맞지? 여기 가속도 양이야 음이야? 빨라져 왼쪽으로 빨라져. 얘는 가속도의 방향이 3초 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속도는 2번 바뀌었어 맞나요? 가속도는 몇 번 바뀌었다? 가속도는 3초 때 한 번 바뀌었다. 아주 중요한 정보죠. 가속도는 3초일 때 한 번 바뀌었다. 이거 물어봤을 때 맞추는 애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한 번, 세 번 친구만 맞춰요. 가속도는 3초일 때 한 번만 바뀌었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0에서 3초 때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3초에서 6초 때까지도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이걸 보통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0에서 3초 때까지는 어떤 가속도 A1으로 등가속도 운동 3에서 6초 때까지는 또 어떤 A2라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운동을 했다 이런 뜻을 그런 말을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한다.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따라오고 있지.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그죠? 3초일 때 가속도 방향 바뀐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여기 새가 시끄럽게 창문으로 딱 보이네. 안녕. 자, 쟤도 할 일 참 없어. 하루 종일 벌레가 자꾸 노는 거야. 좋겠다. 좋긴 뭐가 좋냐. 그래봤자 새지.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잘 들으시오. A1을 구할 수 있을까요? A2를 구할 수 있나? 얼마인지 구할 수 있냐고. 뭘 또 미분까지 하고 그러나? 자, 이거는 꼭 필기를 해두십시오. 아주 중요하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낮은 속도로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구해졌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풀어서 말하면 1초당 1초마다 2m/s씩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1초당 2m/s씩 변한다 라는 뜻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똑딱똑딱 0.5초가 지났으면 속도가 얼마큼 변했을까요? 이만큼 변하지 않았을까? 맞지? 1초당 2씩 변한다는 얘기잖아. 0.5초당은 1씩 변했을 거고 2초가 지났으면 4만큼 변했겠지. 되게 단순한 얘기라고 얘기는. 근데 0에서 3초 때까지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0에서 2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낮은 속도로 하거나 그냥 디귿다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 하거나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경우에는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걸린 시간 몇 초입니까? 0에서 2초니까 2초 아닙니까? 걸린 시간? 걸린 시간 2초 만에 총 변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0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튀어나왔죠. 내가 방학 동안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걸린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면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분의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 더해서 반등이니까 정확히 중간 위치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된다고 했어. 기억나죠? 거기서의 걸린 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 중에 얼마? 당연히 중간 시간이겠지.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간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맞죠?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랬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그렇죠. 중간 위치에서의 속도는 아니다. 중간 위치라고 한다면 이 면적이 지금 위치 변화량인데 대충 아무리 대충 잡아도 이렇게 이 정도 잘라야 되지 않아? 중간 위치는 면적이 똑같게 자르려면 거기서의 속도는 절대로 이 속도가 안 나옵니다. 중간 위치에서의 속도는 평균 속도보다
빠르다. 오케이? 중간 위치에서 속도.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뒤에서 써먹을 거야. 다음 시간에. 졸았냐? 다음 시간에 써먹을 거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간 시간 속도가 그대로 평균 속도가 된다는 건 아주 유용한 정보야. 이건 되게 많이 써야 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0에서 2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알려줬다는 거야. 그럼 이 2분의 7m/s가 몇 초인 순간의 속도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1초인 순간의 속도가 2분의 7m/s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2초인 순간 속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초인 순간 속도 얼마게? 저기 일부 해놨다.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꼬다리 평평한 데니까 2초인 순간 속도가 0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속도를 쉽게 구해버렸어. 걸린 시간 1초 만에. 왜 1초인 줄 알아? 맞아? 2초인 순간 걸린 시간 1초 만에 이런 뜻이. 속도가 얼마큼 변했습니까? 2분의 7만큼.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7m/s 제곱이 된다. 될까요? 될까 말이 될까? 0초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요? 2분의 잘했어요. 2분의 얘들아 여기 속도 0 맞아요? 1초 중간 시간 속도가 2분의 7 가속도가 2분의 7 그럼 여기 출발할 때는 2분의 14 7이겠지. 이해되고 있나 이거?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위치 시간 그래프를 정복한 거야. 미스터 반! 그럼 3초인 순간 속도는 구할 수 있나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7 1초 지났잖아 또 1초마다 마이너스 2분의 7씩 된다니까 1초마다 마이너스 2분의 7씩 된다는 뜻이라니까. 되니 이거? 이거 무조건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ST 그래프 틀리는 거예요. 되지? 잠깐 생각 정리할 시간. 혹시 중간 질문 갖고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다뤘기 때문에. 미스터 부 되나? 옛날에 손오공이라는 만화책에 부라는 애가 있었는데 마인부. 내가 지금 잠깐 그린 ST 그래프 하나로 여러분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배운 거예요. 꼭 좀 기억 좀 해줘라 제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중간에 잠깐 딴 생각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거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다시 꼼꼼히 필요한 데만 보고 공부를 다시 하라.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볼까? 내가 나눠준 문제. 자 우리 재밌게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ABC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인공위성 분석 원운동이죠. 그 다음에 추가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방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A는 속력이 일정하다. 맞죠? 니은 B와 C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맞죠? ABC는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나? ABC는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나? ABC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하니? 속도가 변하니? 그렇다. 맞다. ABC 모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나? No. 그 다음에 이런 문제야 뭐 여러분들이 하겠죠. 할 건데 10번 잠깐 체크만 하고 넘길게요. 바로 10번 체크만 하고 넘길게요. 10번에 여자 선수가 위로 공을 던졌고요. 남자 선수가 뭘 던졌네요. 친 거야, 던진 거야, 뭐야? A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 맞죠? 얘들아 이런 것도 지금 10번 문제 보면
그 그림 바로 아래에 A, B가 각각 P에서 Q까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이라고 했죠? 응? 그죠? 이렇게 했는데 저 여자 선수가 던진 공이 꼬다리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얘기한 거잖아.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것까지 해버리면 속력이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지. 감소했다 0 찍고 다시 증가하잖아. 그럼 기억 보기는 틀린 거야. 그래서 구간을 잘 보고 풀어야 돼요. 니은 B는 속력과 운동방이 모두 변한다. 맞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같다. 맞니? 맞죠? 둘 다 중력 아래쪽이지? 둘 다 등가스 운동이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14번에 깨구락지가 나왔네요. 깨구락지. 옛날에 교재도 있었던 문제긴 한데 17번은 조금 보겠습니다. 17번은 이건 하나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보는 거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패턴인데 사실 얘들아 이렇게 해서 뭔가 구간이 2개,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동거리가 S고 기억이고 2V고 평균 속력이 여기 평균 3V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놓고 전체 평균 속력은 2.4V라고 알려주거든요. 이거 한 번만 할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패턴이 꽤나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반드시 전체 평균 속력 2.4V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할 때 여기서의 평균 속력과 여기서의 평균 속력 더해서 막 반띵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여기서의 지금 속력과 여기서 속력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무작정 더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걸린 시간과 여기서의 걸린 시간을 따로 구해줘야 돼 일단. 얘들아 평균 속력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전체 총 뭐?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총 이동거리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 맞죠? 등가속도 운동이면 반띵하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돼요? 여기?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잖아. 그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3V분의 위에는 몰라. 기억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써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 전체 총 걸린 시간은 우리가 쉽게 구했어요. 2V분의 S 그리고 3V분의 기억이라고 구했죠. 이거 2개 더하면 전체 시간이야. 전체 거리는 뭘까요? 그냥 이거 2개 더하면 전체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S 플러스 기억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게 했더니 얼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양쪽에서 누가 약분돼 버릴까요? V는 전부 죽기 때문에 기억이 몇 X인지가 나와. 뭔 말인지 아나? 이 패턴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 반드시 해야 돼. 따로 시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다 때려 더해가지고 평균 속력 구하는 이 패턴은 꽤나 자주 보인다고. 근데 저거 어설프게 막 2개 2V 3V 더해서 반띵 2.5V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혹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했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 나랑 같이 할까요? 자 20번 잠깐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A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딴 거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2라고 되어 있고 위치가 2죠. 여기 걸린 시간 2입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야. 오늘 위치 시간 그래프 지금 마스터 중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B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자 좀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걸린 시간 2초 만에 변이가 얼마큼? B 말하는 거야. B. 그럼 걸린 시간 2초 만에 변이가 얼마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뭐 구한 거야? 처음부터 2초 때까지 B의 뭐? 처음부터 2초 때까지 B의 무엇을 구한 거죠 이거? 평균 속도 구한 거야. 그죠? 걸린 시간분의 변이. 맞지? 근데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네. 그리고 2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일까? 2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게? 이 순간 속도는 0이죠. 그치? 근데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1이래. 얘들아 이 마이너스 1은 몇 초인 순간의 속도라고? 등가속도 운동.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간에서의 속도. 0에서 2초의 중간은? 이 친구는 1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야. 이건 나중에 시간 기록기 분석할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되는 거야. 1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야. 근데 2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는 0이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쉽게 구해버렸어? 걸린 시간 몇 초 만에? 여기다 걸린 시간이 얘들아 2초 넣으면 안 된다니까.
얘가 1초의 순간의 순간속도이기 때문에 순간속도라서 여기 걸린 시간 2 이래 보면 안 된다고. 1초 만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요? 1만큼 변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1m/s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거를 잘못 구해버리면 이게 0.5가 나와버린다고. 이해되죠? 그럼 처음 출발할 때 0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게? 0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게? 2초인 순간 속도가 0이라는데 가속도는 1씩 더해진다는데 속도가. 그럼 처음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 2m/s로 출발했다가 2초 만에 속도가 0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럼 너무 쉽다. 5초인 순간 속도 얼마가 될까요? 2초에서 5초까지 몇 초 걸렸죠? 이거를 V는 그대로 플러스 AT로 물론 풀 수 있습니다만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몇 초 걸렸어? 3초. 가속도가 얼마야? 1이래잖아. 속도가 얼마큼 더해졌겠어? 3만큼 더해졌겠네. 3m/s겠죠. 맞습니까? 아하, 그런 거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그려볼래요? 간단하게. B에 대해서 VT 그래프 모양만 살짝 그려볼까요? B의 VT 그래프. 반대로 그리면 안 된다. B의 VT 그래프.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가지고 놀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등급이 나온다고. B의 VT 그래프 나옵니까? 그래프 모양만 대충 그려. 모양만 대충. 모양만. 이거 지금 X축 위에서 출발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처음 출발 속도가 마이너스 2m/s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맞습니까?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될까요?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울기가 뭐죠? 가속도야. VT 그래프. 어? 여기 면적은 얼마니? 저 면적 얼마예요? 왜 그래 또? 면적 얼마야? 이거 2m가 되죠. 변이 어떻게 알았어요? 평균 속력 얼마? 평균 속력 얼마? 마이너스 1. 걸린 시간 몇 초? 2초. 평균 1로 2초 동안 갔으니까 2m. 하나. 그러니까 여기 눈금이 얼마겠어?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2겠지. 2는 4 나누기 2분의 1 해서 2가 나와야겠지. 모든 개념이 연결됐을 때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모두 다. 자, 우리 이제 잠깐 쉴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쉬면 섭섭하니까 27번만 풀고 바로 쉬세요. 27번만 풀고 바로 쉬고 있어라. 아우.